파워풀 테스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우리가 앞서 이론 통계, 수리 통계학에서 했던 건 파워 펑션 베타 세타를 가지고 왔지.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제너럴하게 넓혀 버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원래 알파라는 걸 세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 파워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파로 맞추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아. 이게 0.05여야 되는데 베타 세타 제로 뭐 심플인 경우에는 베타 세타 제로, 다시 얘기해서 어떤 뭐 x가 3보다 클 확률, 여기서 세타는 뭐 3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H0에서 주장하는 이게 정확하게 0.5가 되는 걸 찾는 게 힘들지. 왜냐면 이게 뭐 3에서 4로 한 칸 이동하면 갑자기 뭐 0.07 이렇게 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랜덤하게 테스트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테스트 펑션 px라는 걸 정의를 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px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젝션 리전을 정했잖아. x가 어떤 우리 R에 속한다면 그때 우리가 H0를 리젝트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가설 검증이지.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x가 R에 속할 때 뭐 몇 퍼센트 K% 확률로 H0를 리젝트하는 이런 게 이제 px의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이런 것도 이제 쭉쭉쭉 나오고, 파워 펑션은 전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파워는 H1 스페이스에서 정의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알파에서 알파는 사이즈가 된다. 언제? 슈프림 이게 이렇게 될 때. 그냥 알파의 정의는 위에 있는 요 친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H0에서 이 실수할 확률, H0 스페이스에서 실수할 확률을 최대값을 알파로 고정한다. 뭐 사이즈 알파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레벨 알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와 봅시다. 우리가 이제 파워 펑션 베타 세타 있잖아. 이거는 세타 그 H0를 기각할 확률이지. 근데 이제 이 베타 세타를 똑같이 하는 게 expectation of x가 돼요. 그래서 이 px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테스트에서는 1 또는 0이었던 거야. x가 R에 속할 때, x가 R에 속하지 않을 때. 이 경우에는 expectation of px를 하면 베타 세타가 어떻게 잡히게 되냐? 그럼 px 자체는 사실 버르누이지. 1이 관측돼. 언제? 1월 확률에. 그러니까 px가 R이 1이고 더하기 0 곱하기 px가 해가지고 px R이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했던 것처럼 어떤 뭐 x가 어떤 뭐 s란 영역에 속할 때 감마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뭐 이런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감마란을 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pxr 베타 세타 똑같이 구하면 expectation of px니까 더하기 감마 곱하기 pxs 더하기 이제 0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알파를 맞춰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 과연 좀 실용적으로 쓸모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쓸모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기본됐어.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얻었어. 뭐 실험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1, 7, 8 돼가지고 이제 이 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이제 오늘 테스트를 하고 내일도 테스트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이제 이 결과가 바뀌는 거야. 오늘은 H0 기각 178이라는 기본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오늘은 기각했는데 내일은 채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컨티뉴어스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확률적으로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 알파 자체 알파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디스크리트에서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 좀 딱 이론적인 영역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fee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0과 1로만 돼 있는 이런 fe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베타 세타의 개념이랑 같은데,
디스크릿일 경우에는 감마라는 게 추가로 들어온다. 왜? 사이즈 맞춰주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P 렘마가 나오게 됩니다. NP 렘마에서는 이렇게 심플과 심플인 하이퍼터시스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각각 하나랑 하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익스펙테이션 취했을 때 그 파라미터 널 스페이스에서 익스펙테이션 취한 이게 사실 베타 세타지. 베타 세타는 알파로 했다라는 게 이게 사실 이 슈프림 값이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실 사이즈 알파 테스트를 한다랑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 사이즈 알파를 딱 잡아 놓으면 잡고 이런 이제 모양으로 라이클리후드니까 그 P0분이 P1이잖아. 이게 규모가설, 대립가설. 라이클리후드는 높으면 좋은 거. 이게 이 값 자체가 높다는 거는 대립가설에서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점점 커진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수 K보다 이게 커질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0과 1 두 가지로만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 그게 없지. 는이 없잖아. 는이 이렇게 돼 있잖아. 는은 생겨 언제?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은 감마로 해가지고 P1은 KP0일 때, 요건 이제 디스크릿일 때만 이렇게 이제 전체를 추가하면 되고, 요때는 이 테스트 펑션 px가 유니크해지지 않게 돼요. 감마를 되게 우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건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고, 사이즈 이렇게 잡아주고 기강력, 그러니까 테스트 펑션이 이렇게 생긴 이러한 테스트는 NP 테스트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NP 테스트인데 NP 테스트 레벨 알파에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즈 알파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든 네이마르 피어싱 렘마로 만든 사이즈 알파 테스트가 전체 레벨 알파에서의 모스트 파워풀이 보장이 된다는 거지. 이 모스트 파워풀이라는 H1 스페이스에서의 그 파워가 가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워가 정말 큰 거야. 이게 이제 좀 신기하다는 거. 그 다음은 어떤 MP 레벨 알파 테스트가 있다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 증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증명도 뭐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펑션으로 우리가 잡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MP 레벨 알파 테스트에서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딱 어떤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내가 얘기를 해줄게. 기각 H0를 기각.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세타가 세타 0, 세타가 세타 1. 그래서 이게 항상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기각할 확률이, 잘못 기각 H0를 잘 기각할 확률이 H0를 잘못 기각했을 확률보다 항상 크다. MP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p-value의 데피니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내가 풀어봤는데 이론 통계에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 이론 통계 있지 않고 WX 해가지고 뭐 WX 요거 P 뭐 세타 제로인데 여기서 세타가 뭐 이렇게 되나? 뭐 어쨌든 뭐 요거랑 똑같아.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이고, MLR 이죠. 어떤 x1부터 뭐 x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주어졌을 때 이 x들로 만들어진 tx라는 어떤 펑션, 내가 요걸 그냥 t라고 이제 정의를 할게. t. 이 t가 어떤 세타,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세타 프라임이 항상 세타보다 더 큰 이런 경우에 이 비율 있잖아. 얘가 t에 대해서 뭐 non decreasing 하는지 increasing 하는지, 막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쭉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어쨌든 이럴 때 이제 MLR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LR 안 가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꺾여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MLR을 가질 때
이 우리가 정의했던 t 있잖아. 우리 그 수리 통계학 이론 통계학에서는 칼린 루빈 띠어럼으로 t를 sufficient statistic으로 두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런 t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케이스에서 1이고 이럴 때 감마 이거 등장하는 건 당연히 디스크릿일 때만 하고 컨티뉴어스에서는 사실 t가 c일 확률이 0이니까 감마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알파 세타 제로 그러니까 이 요거랑 요게 이제 세타 제로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제 갈라져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요걸 이제 알파로 딱 두게 된다면 이 테스트는 UMP 테스트가 된다라는 거죠. UMP 레벨 알파 테스트가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UMP 레벨 알파가 돼. 레벨 알파가 되고 여기서 이 파워 펑션은 세타에 대해서 항상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랑 완전 똑같아. 그 strictly increasing 우리 아까 위에서 알파 베타 했잖아. 심플해서 MP 테스트는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는데 그게 완전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어진 문제에서 세타가 뭐 0보다 작고 세타가 0보다 크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있고 x에 대해서 막 뭐 어떻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100 세타가 100일 때 요 값들만 변경을 시켜버리면은 똑같이 UMP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폼만 일치하면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는 이게 그냥 뭐 UMP라는 거지. 베타 세타를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가 베타 세타를 가장 작게 한다. 언제? 규모가 클 스페이스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